예, 이스라엘은 호전적 이란은 평화주의자 이런 제목인데 우선 이란의 외무장관이 사우디하고 이 걸프 여러 국가를 방문하는 일정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왜 갑자기 이런 행보를 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외무장관은 이제 GCC 여러 개 국가, 사우디 필두로 뭐 아랍에미리트 등등 이제 수니파 국가들을 이제 방문을 해서 뭐라고 외교전을 펼치냐면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라치 장관은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이름이 아라치예요? 예, 아라치 장관은 이란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는 거다라고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중동 순방 수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전쟁을 원하지만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상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공격을 중단, 이집트 외무장관과 통화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공격을 중단하고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면서 또 인도적 타령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지금 형세로 보면 이스라엘 지금 강세에 있지 않습니까? 공세를 올려가고 있고 이란이 약간 수세적이기 때문에 중동 여론을 일단 단도리하는 효과는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아직 나 안 죽었어라고 이제 암묵적 그 메시지를 던지고, 그러니까 각자 유리한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호전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단기전에 지금 승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 위기도 있고 뭐 신용 등급도 좀 떨어져 있고 미국과의 여러 가지 문제, 군수 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빨리 이걸 끝내야 되는 그 전략적 자기의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장기전이 유리해요. 버텨야 돼요. 최대한 끝까지. 이제 뒤에 설명했지만 그 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제 차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의 외무장관은 이렇게 걸프 여러 국가들을 다니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도와달라 이러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알기로는 이 걸프의 여러 국가들, 특히 뭐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 또 사우디나 바레인,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립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해 왔는데 지금 이란 외무장관의 이런 급작스러운 방문에 대한 이 아랍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카타르는 이제 감독이 말씀하신 국가에서 좀 빼야 되는 게,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란에 어떻게 보면 금융 대리 세력이고 총책이고 양쪽에 다 베이팅하는 거고, 카타르가 좀 위험한 국가예요. 나중에 카타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사실상 이란의 그러니까 금융 법률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고요. 뭐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다 카타르에 가 있죠. 그렇죠. 카타르는 약간 요거는 약간 박쥐 개념이니까 따로 우리가 설명을 할. 그럼 카타르 빼고 나머지 이제 걸프 순위파 국가들은 카타르에 3일날 개최한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이스라엘 간 이란 분쟁에선 우리는 절대 중립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이란을 안심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사우디는 지금 나서기 싫어하고 끝까지 간을 보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승패가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지금 물론 이스라엘이 기세를 올리고 있고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란이 약간 수세적이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면서 끝까지 저울질 간보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동의 특유의 정서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카타르는 이란의 대통령 페제시키안이 방문했어요. 이란 대통령이 갑자기 카타르 또 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일날 이틀 일정으로 이제 카타르를 도하에 방문을 했는데 간 이유는 뭐냐면 지난해 미국이 동결 해제한 60억 달러를 인출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동결 해제된 60억 달러 자산은 카타르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동결 해제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 대금으로 간 거 예전에 금융 제재로 딱 묶여 있었던 게 해제가 됨으로써 이제 보냈군요. 카타르가 이제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재산 관리인이죠. 재산 관제인인데 그걸 관리하고 이제 재산국의 여러 은행이나 이런 데가 이 자산을 분산시켜 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란 대통령 직접 방문한 거예요. 돈 좀 다오, 돈 좀 뽑자 이렇게 한 건데 당시 작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10월 7일 학살 사태가 있으니까 여론도 안 좋으니까 지금 인출을 하지 마라. 카타르랑 이렇게 협의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최근 이란이 대통령이 직접 카타르를 방문해서 이제 그 실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돈을 뽑으려면 그냥 뽑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제3국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제3국 중앙은행 그 금융당국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 돼요. 그 내용을 지금 실무 협의를 끝났다라는 걸 지금 보고한 것 같습니다. 카타르가 이란 대통령한테. 그래서 조만간에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돈을 인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용처가 뭐냐라는 거죠. 왜 지금 돈을 이제 뽑아 쓰냐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공세를 올리면서 시아 이른바 초승달 벨트를 완전히 지금 완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IDF가 헤즈볼라의 그 무기 시설 전체를 지금 평가 분석에 따르면 한 50% 파괴했다고 봐요. 그럼 이거 군수 보급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미 이란은 돈을 다 썼어요. 지난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추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핵 개발도 해야 되고 대량 살상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또 대리세역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인출을 나섰다고 지금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안 갔으면 어쩔 뻔했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에서 또 지금 이라크하고 레바논에다 또 무기도 수출한다고 아까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판정은 이스라엘이 이긴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일단 하마스의 붕괴, 또 그 헤즈볼라 1인자, 2인자 제거, 또 이스마일 하니아가 또 테헤란에서 암살당한 거,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도 별로 그렇게 시원치 않고 그래서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시아파 초승달 벨트가 이제 파괴되고 있고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격 능력 이게 이제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란이 오히려 더 이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문가들 중에. 맞습니까? 예, 지금 이런 유사한 보도가 두 군데서 나왔어요. 블룸버그 통신하고 머스트리저널에서 나왔는데 그럼 말씀하신 그 분석이 맞아요. 지금은 약간 유화책을 보이고 있고 외교 행보를 보면서 이렇게 주변국 단도리하고 약간 약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시간 벌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상. 그래서 사실 대리 세력 맏형인 이제 헤즈볼라가 이제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유의미한 반격 공격은 의미가 없으니까 시간을 벌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간 축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기전이 유리한데 이 대목에서는 이란이 장기전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위한 시간 벌기냐? 핵 개발을 안심시키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국제사회에 우리 평화로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평화주의 코스프레를 하면서 지금 수면 아래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핵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최근 그 여러 정보 당국의 보고에 따르면 이란은 지금 러시아로부터 핵무기를 이제 탄두에 탑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소형화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어떤 소형화 장비를 도입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 소형화를 하는 것인데 그런 장비들도 러시아한테 도입을 해서 지금 무기화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8월 달에 미 하원 정보위 공화당 소속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은 연말까지 핵무장을 완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금년 말.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시간 벌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와 서방한테는 우리는 이제 약간 온건주의로 흘러갑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대통령도 온건파라는 사람들, 이른바 온건파 사람을 이렇게 뽑아놓고 마치 온건주의 외교노선으로 가는 것처럼 해놓고선 물밑에서는 엄청 빠르게 지금 핵무기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단기전에 승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적 여유를 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건 지금 자기가 유리한 이라는 시간축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원래는 나팔절 끝나면 아마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공격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거 안 하니까 이번에는 욤키프르 끝나면 욤키프르 때는 뭐 이스라엘은 올스톱이거든요. 그렇죠. 오죽하면 전쟁도 안 해가지고 그때 욤키프르 전쟁 때 굉장히 많이 당했었던 경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욤키프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욤키프르 때를 지나서 아마 이란을 공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야기하기를 2015년도에 민주당의 전 대통령이었죠. 그 버락 오바마가 이란하고 맺었던 그 핵 합의 JCPOA 이거를 그 뒤에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파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란이 이렇게 핵 개발의 완성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게 도널드 트럼프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항상 이제 공화당 책임이다 이거죠. 평화적으로 JCPOA로 우리가 핵무기를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JCPO의 복원이 이란 핵개발 저지의 핵심이라고 미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포렌 잡지 그 해외 외교 매체에다가 이란 핵 불용 방침을 재천명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미국 안보 싱크탱크인 민주제도 방어재단 FDD입니다. 미국의 이제 오래된 그 안보재단이 이제 지난 4월 1일 날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거죠, 저 화면 그렇죠. 나온 거죠. 저건데 이란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고농축 우라늄을 20에서 60% 생성을 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에서 60%가 왜 중요하냐면 20에서 60% 고농축 우라늄 확보하면 그게 핵연료 90%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20%부터 60%, 90%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사실상 브레이크아웃 타임, 그러니까 핵무기 임박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저 표를 보시면 2016년도까지 오바마 행정부 시절까지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20% 비축량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저 가로축이 저기 시간이고요. 저 세로축이 아마 저기 스탁파일이라고 저 비축량이에요. 그 비축량을 보시면은 오바마 때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잠시 멈췄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완전히 제로로 지금 수렴되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 뭐 했냐? JCPOA를 파기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맥시멈 프레셔라고 해서 최대 압박 제재를 걸어놨어요. 이란이 거의 파산 상태니까 핵 개발을 못하죠. 거의 제로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스탁파일 증가하지 않고 있다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20%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또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저 오른쪽 축에 보면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하죠. 맨 꼭대기에 약간 빨간색으로 된 게 60% 고농축 농축량인데, 여기서는 이제 2022년 5월에 이제 이게 60% 달성한 거예요. 60% 고농축 우라늄 있으면은 핵무기 가능성 96%입니다. 연료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높은 단계죠.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민주당 정권에서 그 이란의 핵 개발이 가속화된 게 저 도표상으로 완연하게 보이죠. 그래서 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JCPOA를 파기했기 때문에 이란이 핵 개발한 거는 낭설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 연구 보고서의 그 결론입니다. 뭐 저 표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과 이란과의 그 교역량이 지난해보다도 금년이 43%가 더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미국과 이란과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란과 미국의 총 교역량이 8,130만 달러에 이제 육박한다고 봐요. 이제 국무부가 이제 의회에다 보고한 자료예요. 이거는 이란하고 미국만의 자료입니다. 이란하고 러시아의 교역량은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인데, 그럼 재작년 대비 43%나 이제 교역량이 늘어났으니까 오히려 이란 입장에서 돈이 많이 현금이 쌓이는 것이죠. 트럼프 때는 맥시멈 프레셔로 이제 돈 한 방울도 안 들어갔거든요. 달러 1센트도 안 들어가는데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때는 계속 교역량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 테러 지정 세력이면서 겉으로는 우리 적대 세력이라고 얘기는 해놓고는 사실상은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해 10월 7일 학살 테러 사건이 작년에 났어요. 그 작년에 최고치로 미국이 이란한테 돈을 금융 지원을 한 그 결과값이 10월 7일 테러 학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출의 90%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과하고 이란의 거래도 요것도 지금 국무부 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최근에 여러 외신에서 보도하기로는 이란이 이제 불법적으로 비인가 원유 수출 중국에 한 겁니다. 이게 한 20억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충한 돈으로 뭘 했냐? 그 제재 완화를 바이든 행정부의 느슨한 제재 완화를 피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거둔 이 돈으로 뭐 했냐면 지난 1년 내내 10월 7일 학살 이후 계속 헤즈볼라 전력 강화 이런 걸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괴롭히기 위해서 돈을 다 투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란 정책과 반이스라엘 정책이 오늘날의 이 사단을 만들어놨다는 게 어떻게 그 경제 교류의 핵심입니다. 이란은 지금 뭐 금년 말까지 핵 개발을 완성한다 그러고 그 전에 그걸 이스라엘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란이 핵 개발을 완성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전에 반드시 핵 시설을 폭격을 하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지금 이란은 그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요. 의약품 성분을 활용한 생화학 전술을 이란의 대리 세력에게 이걸 배포하겠다. 대리 세력이라면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한테 이 생화학 무기를 나눠줘서 니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좀 쏴봐라 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 나온 이제 보고서에 저도 최근에 접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량 살상 무기 WMD 하면 핵무기랑 화학무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육군사관학교 산하 대테러 센터에서 나온 이제 최신 보고서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의약품 성분을 활용한 생화학 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뭐 Pharmaceutical Based Chemical Agent라고 해서 의료 원자재를 써서 이제 화학 무기를 만드는 건데, 기존에는 이 화학 무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물자에 대한 그 전략 물자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국제적 통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핵물질 우라늄 같이 핵 통제가 들어가듯이 이것도 제재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화학 무기를 못 만드니까 이란, 러시아, 시리아는 이제 의료용 원재료를 사용해서 이제 화학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왜냐면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함인데, 이 물질이 뭐냐면 메데토미다인이라고, 이게 수의사가 쓰는 동물 마취제인가 봐요. 그리고 펜타놀도 이게 원래는 우리가 마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의사들이 소량으로 쓰는 마취제예요. 근데 요걸 의료용 마취제를 갖다가 고농축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기화 시켜가지고 이제 폭탄을 터뜨린 거죠. 제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헤즈볼라에 공급됐다고 하는 겁니다. 공급됐는데 그거 살상력이 뭐냐면은 이거는 살상이 공중에 이거 에어솔 이거 공중에 살포한 방식이거든요. 에어솔 방식으로 살포할 경우 인면 살상 물론 이제 마취제니까 그냥 전투불능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최근에 이제 헤즈볼라에 많이 공급을 했다라고 이 육군사관학교 대테러 센터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고, 이게 2014년부터 개발이 됐으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상용화라기보다 무기화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헤즈볼라의 그 군수 창고를 계속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파기돼가지고 요구에 대한 또 생산량을 또 증축하기 위해서 카타르 가서 돈을 뽑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화학전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이 지금 승리를 잡았다고 해서 이 고삐를 늦추면 안 돼요. 끝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은 수면 아래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핵개발 무기화 단계도 가고 있고 또 화학 무기도 지금 비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방심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은 단계전에 반드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란이 북한하고 또 친하잖아요. 그렇죠. 그 북한이 우리나라에 계속 풍선 날려보내고 남한 쪽으로 저 풍선이 날아왔을 때 적당한 데서 이걸 또 저 화약을 터뜨려 가지고 풍선이 쏟아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풍선에 이 화학 무기 같은 거를 에어졸로 해가지고 만약에 터뜨려서 쫙 하게 되면은 이걸 이스라엘 쪽으로 날리면 이스라엘 주민들이나 이스라엘 군인들이 피해를 입는 거고, 이란이 또 북한한테 이걸 또 넘겨주면 우리가 또 피해를 입는 거고, 하여튼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무기 실험을 하는 거죠. 그 드론 공작, 비대칭 전술을 다 이스라엘에서 실험하고 중국이 그대로 북한한테 전수하고 중국도 우리한테 쓰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동아시아를 안정화시키려면 이 북중러 중에 가장 약한 고리인 이란을 박살을 내야 돼요. 거기에 대한민국도 지원을 하는 게 정상적인 외교인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막고 있죠. 눈치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지금 뭐 천궁 팔고 박격포 대포알 팔고 그러잖아요.